뭐 아침 신문들을 보니까 진흙탕 그랬는데 정말 정책 토론이 없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세 번의 토론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저는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자면 어떻게 진행을 했던 간에 어저께는 이제 외교하고 안보 그러면서도 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건 국민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 전반적인 흐름이 그 자체였었고 어제 텔레비전 토론을 봤던 사람들의 결론은 이거였을 것입니다. 야, 대한민국의 5,400만 명 중에 한 명인 네. 대통령을 뽑는데 최소한도 대통령은 국민 수준의 도덕 수준, 국민 도덕 수준 이하면은 정말 큰일 나겠다. 어제 김문수 후보의 여러 가지 지적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도덕성보다 더 이하? 정말 큰일 나겠다는 것을 어제 텔레비전 토론을 보면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성인군자를 바라는 게 아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보통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을 잡고 물읍시다. 광화문에 나가서. 혹시 전과가 몇 범이세요? 4범? 없을 겁니다. 혹시 현재 재판받고 있으면서 수사받고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혹시 가족들에게 이런 비슷한 것이라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그런 도덕성을 그 이하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제 이제 토론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거 거의 다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하나를 알고 있다 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야 진짜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저런 잘못을 저렇게 종합적으로 완전히 무슨 정말 세트로 이렇게까지 하기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저런 도덕성을 가지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행정부의 가장 높은 수반으로서 100만 공무원들에게 청렴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렴해야 됩니다. 절대 비리를 저지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아마 100%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모든 국민들한테 여러분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은 얘기할 겁니다. 너나 잘해. 국민들에게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 공무원들에게 청렴하라고 얘기를 할 떳떳한 발언 한마디 할 수 없는 대통령을 갖고 어떻게 하냐. 저는 어제 아주 놀랐습니다. 미국의 교포가 그 대북 송금을 포함한 몇 가지를 가지고 이분을 말하자면 고발을 해놨더라고요. 미국 정부에도 고발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고발했더라고요.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한번 해놓으면 뭐 빽 있고 줄 있고 또 힘 좀 쓰고 국회에서 소리 좀 지르면 4년 5년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다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만약에 거부를 해버린다. 이건 세계적인 망신거리 아니겠습니까? 해외 토픽감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텔레비전 토론에서 뭐라고 아까처럼 수준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기사로 쓰든 저는 그거 상관없이 그걸 본 일반 국민들은 야 어떻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일반 국민보다 도덕성이 더 낮냐?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무슨 회담이 있어서 미국 입국을 딱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뭐 유엔 제재 결의 위반 뭐 미국 재무부의 무슨 포고령 위반해서 들어올 수 없어.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 들어올 수 없다가 아니라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쟁점화만 돼도 저는 해외 토픽감이고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주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 짧은 영상 쇼츠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우리가 기관장 하면서 법인카드를 자칫 실수로 엄한 데 쓸 수 있지. 그래 흥분하다 보면 가족끼리 욕설을 할 수 있지. 뭐 우리가 뭐 하다 보면 거짓말로 공직선거법 걸릴 수도 있지. 쭉 한 대여섯 가지 열거한 다음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했다는 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영상이 많이 돌아다녀요. 저는 그 제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의 일반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야 되는데 네. 좀 멀리서 오게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건너 가로질러서 이렇게 그렇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꼭 끝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네. 야 이렇게 보통 다 뛰가는데 왜 이렇게 예. 돌아와서 꼭 그 파란불 앞에 가서 신호등 앞에 가서 건너느냐 했더니 자기 스스로가 작은 것 하나를 어기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이 교통법규 어기는 이 작은 것 하나를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또 좀 더 큰 것도 더 큰 범죄도 아주 더 큰 범죄도 자연스럽게 저지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을 꿈꾸고 한 당의 당대표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분이 저렇게 많은 범죄를 그것도 똑같은 유형도 아니에요. 각기 다 다른 유형이에요. 어떤 경우는 아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 뭐 송금 문제 의혹이 있다. 저게 만약에 죄로 나온다면 전 국사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건 완전히 국가범죄라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방금 법인카드까지 집안에서 아까 카드 가지고 회사 저기 뭡니까 공무원 혈세 그걸 카드를 가지고 과일을 무슨 뭐 2톤을 샀네 어쩐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집안에 코끼리 키우냐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예. 그런 부분들이요. 대통령의 권한이 됩니다. 대통령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행정권 전체를 거머쥐죠. 재정권을 거머쥡니다. 그다음에 예산권을 거머쥡니다. 사실상은 사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인사권도 쥐고 있잖아요. 네. 많은 인사권, 정보권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잘못 행사하면 그게 폭력권이 돼요. 네. 이 어마어마한 걸 행사를 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범죄를 저지른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앉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저는요 무서운 나라가 돼 공포스러운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저기 뭡니까 이재명 후보에 저질렀었던 일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봐보면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말은 안 해도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 실제로 그 당을 이끌고 가고 있는 당의 행태, 당의 비민주적인 행태만 봐도 소속 국회의원들도 벌벌 떨지 않습니까? 5선, 6선, 5선 의원들도 벌벌 떨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도자가 우리가 21세기에 이제는 민주화도 다 이루고 산업화도 일어나서 공포의 지도자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공포에 빠져야 되는지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 말씀하신 공포를 잘 봐줘서 일종의 정치적 카리스마라고 볼 수는 없나요? 저는요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과 구성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승복을 하게 하는 게 카리스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건전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카리스마이지 이것은 거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실제로도 보고 있습니다. 푸틴한테서 보고 있고 시진핑한테서 보고 있고 자기 고모부를 곡사포로 쏴서 죽여버리는 김정은이한테서 보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다른 의견과 이견을 갖고 있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표출하는 동료 국회의원들 자기보다 훨씬 먼저 정치를 했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공천에다 다 날려버리는 이러한 공포를 현재 지금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카리스마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죠. 역사적으로도 스탈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가장 두려운 말하자면 비슷한 사람이 저는 히틀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정말로 국가와 국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해박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리더십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지 마라?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아바타라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했고 또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란 세력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이낙연 후보와 그 연대를 인용을 하면서 괴물 독재다라는 말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 일면 톱으로 다 뽑혀 나와서 제목이 됐던데 아바타냐 범죄 우두머리냐 내란 세력이냐 괴물 독재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뭔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뭐냐면요. 제3자입니다. 김문수하고 이재명은 당사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를 갖다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하는 거다. 제3자고 그건 이제 과거입니다. 벌써 헌재 판결이 났고 그리고 나머지 것도 또 부족한 것도 또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러면 벌써 이것은 현실에서 떨어진 과거고 그렇게 난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역사적인 평가 그 자체가 역사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 것을 끄집어내 갖고 프레임을 씌우는 이재명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적한 거나 이낙연 후보가 지적한 것도 지금 미래입니다. 아, 그러네요. 혹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미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같이 겪어야 돼. 과거 것은 이제 지나간 것이니까 네. 그것이 우리한테 바로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고치기만 하면 되니까. 네. 잘못된 거 있다면 고치면 되니까. 그러나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괴물 정권이 될 수 있다. 괴물 정치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나 아까 범죄의 괴수다. 범죄의 두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현실이고 미래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런 범죄자의 우리가 통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온 국민들의 닥치고 있는 먹구름이죠. 온 국민들의 닥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불행이 우리 다가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도 지금 보수 세력들이 절대로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강하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은 어제의 이야기인 것이고 괴물 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은 지금 우리 내일에 관한 국민이 당장에 지금 닥칠 수 있는 국민들에게 닥칠 수 있는 불행이죠.